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사실 어저께 뉴스들 꼽아놓은 걸 다 못 읽었어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뉴스들 좀 어제 못 읽었던 것 좀 읽고 또 오늘 뉴스도 꼽아서 있다가 또 영상 한번 다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파트 고의 미분양 죽통 작업에 가담한 청약통장 보유자가 벌금형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통 작업이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낯선 용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요. 가점을 갖다가 내가 원래 가점이 예를 들어 뭐 50점인데 이거저거를 허위로 입력을 해가지고 가점을 70점짜리를 써내요. 그러면 일단은 걸러낼 때는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50점이네. 근데 70점짜리 일단 당첨을 시켰잖아요. 근데 원래는 50점인 사람이 70점으로 잘못된 거니까 부적격 당첨이 되는 거예요. 부적격. 그러니까 이날 어차피 이 사람은 계약을 못 하는 거죠. 부적격 당첨이 된 거니까. 근데 이런 작업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이 부적격으로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뭐 무순위 무순위 청약을 해가지고 이 정하기도 하고 근래에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바꾸겠다고 한 얘기를 보면 예비 당첨자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서 기존에 이제 이 청약 통장 오래 가입한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런 작업들 하면서 허위 청약 그러니까 일부러 가점을 다르게 써가지고 부적격을 양도하는 이 부적격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 세력들도 일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죽통 작업을 왜 하느냐? 왜 할까요? 부적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적격 물량들 중에서 예비 당첨이나 이제 물량들 줍줍 물량들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순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미계약 나거나 미분양 난 물량들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 쪽에서 알아서 팔아라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좋은 물건을 빼가지고 뭐 프리미엄을 높게 받고 판다든가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다른 작업들을 몰래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통칭해서 죽통 작업을 하는데 이거에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이 물건은 몰래 이렇게 뺏어 주는 어떤 그런 행위란 분양 업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지만 이렇게 죽통 작업에 가담한 청약 통장 보유자 그러니까 가점을 허위로 적어가지고 청약이 된 다음에 이제 부적격이 되는 어떤 이런 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도 벌금형을 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가점이 20점, 50점대인데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부풀려서 70점대로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포기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고 부동산 업자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해당 물량을 특정인에게 팔아서 돈을 넘겼다. 그래서 이게 속빈 대나무같이 실효성 없는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죽통작업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판결이 났네요. 판결이 났다기보다는 가점을 허위로 작성해서 이렇게 부적격을 유도해가지고 미계약 분들을 만드는 미계약이 아니죠. 이제 부적격 물량들을 만드는 이런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처벌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다. 벌금형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지금 넓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거 수업 들을 때, 근래 이제 대학원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질문하신 건데, 줄어들고 있냐, 늘어나고 있냐. 막 이렇게, 이 해수면 높아지면서 국토 면적 좀 줄어들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정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작년보다 올해 여의도의 한 5배만큼 넓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수면 매립 사업들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5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9년 지적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국토의 면적은 10만 378 제곱킬로미터로 집계가 됐고 이게 이제 한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14 제곱킬로미터가 증가한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토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영암군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8.4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경기 시흥시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1 제곱킬로미터 등 공유수면 매립의 영향이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데다 빨간색 선 표시된 만큼 이렇게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땅을 늘렸어요.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시도별 면적 현황을 보면 경북이 가장 넓어요. 경북이 가장 넓고, 그 다음 강원도, 그 다음 전라남도, 그 다음 경상남도, 뭐 이런 순으로 면적이 되네요. 자, 이 지난 10여 년간의 지적 통계를 보면 임야, 논, 밭, 과수원 등의 농경지는 줄어드는 반면에 주거, 생활 기반 시설과 교통 기반 시설 관련 토지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2009년만 하더라도 84,886 제곱킬로미터였던 임야 농경지는 2019년 83,156 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주거 및 생활 기반 시설 면적은 3,719 제곱킬로미터에서 4,609 제곱킬로미터로 늘었다. 주거 지역들, 관련된 토지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농지라든가 임야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줄고 있다, 늘고 있다? 예, 늘고 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근래 청약 흐름 관련해서 뭐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 매경 기사인데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도 완판 이어지는 이유가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분양가가 다소 높다. 이렇게 높게 나와도 되냐? 아, 이거 별로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있던 단지들도 막상 결국 뚜껑 열어보면 뭐 경쟁률은 약간 애매하고 그랬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꾸역꾸역해서 다 완판을 치더라. 대체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얘기인데, 자, 이 신규 성적이 겉으로 보이기와는 달리 계약에는 순항인 이유가 1순위 외에도 대기 수요가 탄탄하게 있기 때문이다. 뭐 부적격 물량들 무순위 당첨자 나오더라도 무순위 당첨자들도 좋은 층 뭐 안 꽂히면 안 한다라고 해서 무순위 이후에도 물량 나오면 결국 선착순 줍줍으로 결국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 가서 받으려고 하는 대기 수요층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두텁게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물량들은 전국에서도 서울 안에 똘똘한 한 채 받겠다라고 이제 오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서초동 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해서 지은 서초 레미안 리더스원은 26개 남은 이 줍줍에 23,229명이 몰렸고, DH 라클라스도 8세대 모집에 5,267명이 모였고, 동대문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볼에, 여기 용도 5구역이죠. 여기도 90개에 3,000명이 몰렸고, 결국은 돈 있는 유주택자 등등이 이 물량들을 받아주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했죠. 이거는 이렇게 지금 줍줍 받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일부는, 또는 이제 유주택자들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서울에서 있는 좋은 물량들을 받아가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게 뭐냐면, 이제 대기 예비 당첨 비율을 높인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비 당첨자 비율을 500%로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청약하는 사람들이 더 우선적으로 줍줍 물량 가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20일 이후면 5월 20일이겠네요. 5월 20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나는 서울 아파트는 100세대를 분양할 경우에 예비 당첨자를 세대수의 5배인 500명까지 뽑아야 된다. 이거 경쟁률 5대1 안 나오면 예당도 다 못 뽑는 건가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술 더 뜨냐면, 미계약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청약 당첨, 아까운 청약 통장 써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이유는 뭘까? 분양가가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첨된 물건의 분양가가 계약하려고 봤더니 내가 받은 층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안 좋고, 뭐 대출 제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분양가가 아무래도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어렵게 당첨됐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이
청약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들은 계약하게끔 이렇게 유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기사가 이어서 나오죠. 분양가 고문줄 산정 논란에 허그가 심사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지금 앞서서 미분양이 났었던 단지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분양가가 높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일각에서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약간 높은 듯한 분양가들의 물량들도 다 받아주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결국은 이 분양 보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분양가를 좀 더 낮출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분양가 고무줄 산정 논란, 아주 말 그대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택지 안에 나오는 물량들, 싼 물량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가점 커트라인도 엄청 높은 결과가 나오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지금 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분양가가 약간 높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지역들, 여기 같은 경우는 2016년 8월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이제 요 내용 가지고서도 제한하기 약간 애매한 고분양가들이 나오니까 좀 더 손을 봐서 내놓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허그 HUG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분양가 심사에서 일관된 잣대를 제공하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글이,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에서 일관된 잣대를 제공하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라고 썼지만, 어떻게 하면 분양가를 좀 더 낮춰서, 일반 분양가를 좀 더 낮춰서 이런 미계약률들, 청약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계약을 딱딱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양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압박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대로 분양 보증룰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 발언이 읽힙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 다음 달 6월 달에 발표한다라고 했으니까 6월 달에 새 분양가 보증 관련 가이드 나오면 나중에 또 한번 기사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분양이 곧 나올 것처럼 얘기했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가 이제 분양이 연기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과천 제이드자이의 모델하우스 개관 일정이 31일, 그러니까 내일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음 달 중으로 미뤄졌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지난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재검토 의사를 밝힌 단지라서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시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해서 분양가를 좀 더 낮추기 위한 이런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분양가라고 하는 게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일단 이 공공택지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분양가, 그만큼 좋은 입지, 좋은 위치에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인근에 근래 과천 6단지 일반 분양했습니다만 그 과천자이 분양가에 비하면 한참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분양가로서 평당 평균 2,300에서 2,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럼 25평형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금액이 보세요. 접근하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소득 금액을 충족해야 되는 신혼부부와 장애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란 지적이 나와서 가격을 더 낮추라라고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래에 분양했었던 과천 자이 분양가에 비하면 몇 억이 싼 금액이죠.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싼 주택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 당첨만 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볼 때 프리미엄이 이만큼 더 붙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양가를 통해서 이런 수요층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으니까 낮춰야 된다. 특히 근래 또 경실련이 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 하면서 가격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고분양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고분양가니까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이 정부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수요층을 봐야 되니까 눈치가 있는 것 같고, 한편 이걸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해서 당첨이 이 분양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당첨되는 분이 그만큼 더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이 사업 시행자 또는 이 건설 회사들 입장에서 그만큼 이윤이 들어들으니까 올상일 거고, 분양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을 더 싸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먹을 폭이 커지니까 이득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더 큰 롯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고, 경쟁은 분양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쟁률이라든가 가점 커트라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과천 제이드자이 분양 앞두고 국토부에서 분양가 한번 다시 보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분양이 조금 더 늦어진다는 거. 앞으로 이런 공급택지 분양 물량들 싸기는 쌀 텐데 받기는 가점 애매한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더 해릴 수 있겠다. 이 과천자의 청약 경쟁률 보면서 이 과천 지역 내 통장 미달 나오는 거 보면서 나왔던 평가들이, 이거 과천 제이드자이라든가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쓰려고 물량 이 통장들 지금 잠긴 것, 그러니까 통장들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 1순위 분들 더 먹을 게 많아지는 거 아닌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봐서 뉴스들, 오늘 나온 뉴스들 조금 더 꼽아가지고 뉴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